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고학년이 될수록 엄마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겨요. 그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엄마,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엄마랍니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수록 더 심해지죠. 엄마들은 그 아이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컨디션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무척 궁금해합니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엄마들도 있죠. 1등인 아이가 과외라도 받는다고 하면 그 그룹에 자신의 아이를 밀어넣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런 사태를 어떻게 풍자한 드라마가 있었죠. 엄청 큰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드라마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았어요.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엄마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세탁한 뒤 잘 나가는 의사 남편과 결혼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차지했다는 기쁨도 잠시, 거짓된 삶은 항상 그녀를 초조하게 할 뿐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의사 집안의 명맥을 잇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딸아이를 국내 최고 의대에 보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중대한 목표 앞에서 법이나 도덕은 간단하게 무시됩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남의 약점과 비리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점점 혼란에 빠지죠.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주위 어른들과 달리 그 아이는 자신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내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다는 마음과 이렇게 해야 하나?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식, 이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 감정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정신질환까지 생기게 되죠.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도 저는 찜찜한 마음, 그 기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는 현실,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딸을 바라보며 가끔씩 저도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적, 제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이 떠오를 때면 전 아이에게 평생을 사과하며 지내도 모자랄 것이란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아이를 정말 많이 닥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랬습니다. 더 잘하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너의 훈장을 내 훈장이라고 착각했을까?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즐기면서 너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왜 너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무너져 있다고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까? 네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이며 그러므로 나의 꿈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너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까? 이러한 후회를 하면서 혼자 번민하면서 과거의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엄마를 만날 때면 저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아이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시키지 못하는 엄마는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적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삶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좌지우지하려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뒤에도 품 안에 끼고 있던 그 시절처럼 대할 때도 많죠. 자식을 쥐고 흔들면서 모든 것을 부모 뜻대로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있어 아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 그거 맞죠. 하지만 아이가 너무 귀하다 해서 언제까지고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지만 발달 과정상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점점 관계를 확장하고 자기만의 영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저는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 과감히 떠나보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아이를 믿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아이의 역량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메두사 엄마에는요,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놓지 못하는 지금 딱 얘기한 우리들, 이런 엄마가 나오죠. 본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메두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림책 속의 메두사 또한 온몸을 덮을 만큼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면은 깜깜한 밤에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외딴 곳에 살고 있는 메두사는 긴 산통 끝에 두 여인의 도움으로 딸 이리제를 낳죠. 이리제는 엄마의 머리카락 속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서운 메두사 엄마가 있어 아무도 이리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책 속 표현에 따르면 메두사 엄마는 진주를 품은 조가비처럼 흠 하나 생기지 않도록 이리제를 보호합니다. 모녀는 행복해요. 그치만 이제 이리제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시선은 엄마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리제 또한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나가서 놀고 싶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메두사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두고 공부도 직접 가르치고 이리제가 다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도록 잘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굳게 닫힌 조가비는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한 울타리인 동시에 세상과 격리된 그런 공간.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엄마의 눈에 어느 날 딸의 쓸쓸한 뒷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민 끝에 메두사 엄마는 결국 이리제를 학교에 보내죠. 그리고 또 한 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적이는 하굣길, 메두사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길렀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나타난 겁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던 이리제는 그렇게 변한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죠. 이 대목 정말 가슴에 확 안기는 장면인데요. 엄마 품에 달려가서 푹 감싸인 우리 아이 웃음, 이건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던 우리 메두사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마저 자신의 영역 안에 가두어뒀잖아요.
근데 결국 마음을 바꾸고 자신 또한 아이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는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워둔 울타리를 걷어냈다는 의미죠. 그 결정 내리기까지 이 메두사 엄마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두사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마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겁이 난다는 이유로 아이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면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